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코인 투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칙에 입각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지금 달러 패권도 여기에 걸려 있고 전 세계의 기름값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죠. 현재 소수의 유저선, 화물선, 그러니까 한 대씩, 두 대씩 지금 통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박, 이라크의 선박, 프랑스의 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일본의 상선 하나하나씩 통과가 되곤 있는데 이전 전쟁 전과 대비했을 때 통행량은 지금 굉장히 극소수의 선박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을 두고 합의를 한다, 45일을 유예를 한다, 이걸 또 거부했다, 여러 가지 실시간 되게 복잡한 업데이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저는 해협이 열리냐 아니면 계속 닫히냐, 결국 요걸로 이제 국제 정세, 특히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 해협이 실은 열려줘야 돼요. 그래야 유가가 향방이 위로 가냐, 다시 이제 좀 후퇴할 수 있냐. 결국은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인데요. 만약에 이제 계속 문이 닫히고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률도 같이 전 세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실은 둘 다 상존합니다. 실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죠. 그러면 투자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그렇다 보거든요. 결국은 관점이고 나의 태도입니다. 사실 나의 선택으로만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술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아, 좋은데 이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승리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아서 버티고 있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에 있다. 근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을 포기한다?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며칠간의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더 많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에너지 시설, 인프라를 직접 더 공습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이게 소강 국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는 아니겠지만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치면 이제 4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간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죠. 이제 최종 휴전 협정 안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거 우리가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동결된 자산을 이거 풀어주겠다. 이게 이제 합의가 현지 시간 7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하니까 이게 8일, 4월 8일 수요일 오전 한 9시 정도가 됩니다. 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실은 있었거든요. 2015년에 그 핵을 이제 그 퍼센티지를, 그 우라늄 농축했던 걸 좀 많이 낮추면 우리가 경제 제재 풀어줄게. 근데 지금 다시 또 복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만약에 휴전을 한다라고 치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겉으로 포기하는 척 해야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뭔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IAEA 4차를 허용해서 어느 정도 그냥 체면 세울 수 있는 정도로 휴전을 할 것이냐. 일단 저는 둘 중 반반이죠.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단은 둘 다
치킨 게임 할 때 충돌은 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작년 중국보다는 이란이 좀 더 거세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일, 45일 어쨌든 임시 휴전 이게 이제 파키스탄 통해서 중재안이 서로 들어갔는데 왜 45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지금 5월 14일, 15일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일을 휴전을 하게 되면 5월 14일 시진핑과의 주석 그 기간을 넘어가서 이렇게 커버로 할 수가 있는 기간이 됩니다. 5월 한 21일, 5월 22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고 있으면 그 이란과 중국이 아무래도 그 핵심 우방국이거든요. 우방국 제일 친한 친구랑 싸우고 있으면서 무슨 미중 협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좀 먼저 그 중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란에서는 미국의 휴전 제안을 일단은 거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 답변으로는요. 대이란 제재 이거 전면 해제시켜라. 연후에 전쟁 끝나면 국가 재건을 지원해줘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 보장을 위한 공식 체계 마련 등 10가지 조항. 근데 이 뭐 10가지 조항, 15가지 조항 이게요. 서로가 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굽힐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강대강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뭐 어떤 사람 명분이 없다. 할 때마다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이란의 핵을 제거하기 위함. 뭐 이것도 당연히 뭐 명분이 될 수 있는데 뭐 혹자는 미국이 이제는 석유를 팔기 위해서 이란, 뭐 베네수엘라, 나중에 석유 뭐 패권을 뭐 본인 쪽으로 가져가기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다. 뭐 아이맥이라고 있는 그 뭐 인도와 저기 어디입니까? 중동, 유럽을 잇는 물류망을 가져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위안화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러니까 달러 빼고 다른 화폐로 석유를 이제 뭐 통행료를 할 때 그걸로 내라. 이건 사실 달러 패권의 정면 도전장을 실은 날린 거거든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에 장난을 치는 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딱딱 실은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로비를 했다더라. 아니면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뭐 전부 다 연관이 있다더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죠. 한국 시간 4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뭐 이제 얘기는 이게 뭐 막 거의 이란은 이게 보니까 그 굉장히 강한 답변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솔직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조금 이제 그 언행에 있어서 막 이제 욕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란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강대강으로 하는데요. 지금 뒷단에서는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 미국의 벤스 부통령, 이란의 외무부 장관, 뭐 중재 협상을 뒷단에서 또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둘 중 하나 뭐 반반인데요. 강대강으로 정말 뭐 에너지 뭐 시설들 뭐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미사일 날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극적인 어떤 아직 뭐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면 대타협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강대강이 돼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을 건 없거든요. 하지만 석유 시설 진짜 타격하면 어떡하냐. 뭐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아니고 150달러, 200달러 가면 어떡할 것이냐. 실제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구독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가가 지금 리터당 2,000원이 지금 비싸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리터당 3,000원 되고 실제로 4,000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더 좋은 코인들을 더 살 겁니다. 중요한 게요. 원칙을 뭘로 가져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품목을 만약 정했다면 내가 뭐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정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대신에 언제 산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뭐 에너지 불바다 되면요. 굉장히 싸질 겁니다. 기다렸다. 저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지금요, 사실 45일 휴전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거의 조금 이제 뭐 긍정론자, 낙관론자들은 지금 이제 또 희망 회로를 막 돌리는 게 지금 막 보입니다. 이제 휴전하고 그렇고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 새로 오고 그리고 시장 구조법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4월 뭐 중순이나 저기 하순에 가서 어느 정도 마크업이 통과가 되지 않겠냐. 은행들도 비트코인 사고 있다. 지금 대형 기관들도 비트코인 사고 있죠.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다, 찰스 슈왑이다 다 뛰어들었죠. 아, 비트코인 뭐 2억이 아니고 3억 5천만 원도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묘한 그 어떤 흥분이 또 이제 그 반대 진영, 낙관론자들은 이게 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의 어떤 희망 회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매크로를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봅니다. 미국에서 저기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죠. 국채 발행해서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해서 돈을 찍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빚이 지금 12조 달러, 12조 원이 아니고요. 12조 달러, 15조 달러. 이 이제 국채 발행했을 때 금리가 근데 지금보다 훨씬 금리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돌려막기 사이클이 지금 그 시간이 도래를 한 거죠. 1년짜리 국채, 뭐 2년짜리 국채 있겠죠. 뭐 5년짜리 국채 이런 것도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오면 예전에 뭐 1% 미만에서 발행했던 국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4.3%, 뭐 4.8% 금리가 많이 예전에 비하면 높아졌거든요. 이거 돌려막기를 이제 영어로 리파이낸싱이라 합니다. 이거 돌려막는 거 이제 불가능하다. 미국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돌려막기가 안 되면 연준에서는 미 국채를 결국 다시 살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뭐 YCC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걸 저금리에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고금리로 가져가면 이자도 그렇게 뭐 갑자기 눈더미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고 근데 이제 미 국채를 이제 특히 장기 국채를 계속 사는 것을 이제 YCC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대 일본이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뭐 1%, 뭐 0.5%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무제한 국채 매수. QE랑 비슷하면서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만 얘기 드리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거는 위험 선호 현상을 가중시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굳이 뭐 그 국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코인 지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미국이 처했다. 그들이 뭐 이것을 뭐 QE라고 하든 QE, not QE, 뭐 QE는 아닌데 QE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을 많이 찍으면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빚이 실은 희석되는 효과가 있죠. 이거 뭐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죠.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빚을 이제 좀 분산시키는 이건 이제 미국의 뭐 지난 뭐 실은 뭐 수십 년간 실은 계속 써왔던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 연준, 이 아래쪽 빨간색이 미 연준의 자산의 양인데요. 한마디로 돈 찍는 양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이제 검정색이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미 연준 최근에 자산이 플러스 이 초록색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은 원해왔던 것이다. 미국이요. 올해만 11조 달러의 빚을 리파이낸싱, 돌려막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계속 무제한으로 사면서 금리를 낮추면 이자를 조금 내면 되겠죠. 그리고 돈을 계속 그러면서 찍어줘요. 돈을 계속 풀면 이게 11조 빚. 내가 원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빚이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트 금융 엘리트들 기축통화 패권 이동 예전 뭐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지금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빚을
막 우리처럼 뭐 세금을 걷어서 막 허리띠 졸라매서 갚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더 찍는 방식으로. 어찌됐건 지금 이 초록색을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플러스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2011년도도 많이 올랐었고요. 2013년도 지금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연준이 돈을 많이 찍었다. 그때 비트코인 2013년 불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2020년 코로나 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러면서 뭐 이제 수직으로 그냥 이제 연준의 자산이 증가를 했었고 비트코인 불장이 왔었습니다. 2021년 여기도 지금 초록색이 보이죠. 초록색도 연준에서 이제 돈을 찍기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2021년은 더블 탑이 나왔죠. 비트코인이 두 번 이제 피크를 찍었고 이거 이제 23년도는 이거 이제 뭐 글로벌 뭡니까 그 미국 내에서 그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그때 이제 살짝 플러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살짝 또 빨간색도 올랐었고 뭐 코인도 이게 살짝 이제 올랐었다가 최근 뭐 작년 12월까지 QT를 단행하면서 이제 연준의 자산이 계속 감소했다가 최근에 보면 아주 그 초록색 무슨 뭐 이끼 낀 것처럼 살짝 플러스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부터는 이 초록색이 예전만큼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자산이 빨간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당연히 큰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에 미 연준에서 이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QT는 종료했었고요. 단기 국채를 연준에서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플러스가 이제 좀 미미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시장을 부양시키는 게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들 이제 그 보증금 채워주는 돈맥 경화를 방지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막 그냥 기름칠하는 정도지 아직 큰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은 덜컹덜컹 아직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종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전이 되고 또는 이제 명확성, 그 시장구조법이 통과가 확실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유가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금리나 돈 찍기 사이클로 가면서 이제 뭐 선거까지도 준비가 될 수가 있겠죠. Clarity Act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4월 중순에서 말 이게 아마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게 되면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 중순 말까지 마크업이 통과되냐? 요게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월 말까지 해서 마크업이 통과가 되면 미국 하원에 한번 다시 갔다 옵니다. 거기서 문구를 수정을 하고 전체 이제 최종 문구 수정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하면 끝이 납니다. 저는 이게 8월 달 이제 그 쉬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뭐 보는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크업부터 좀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구조법 이게 올해 통과가 될 것이냐? 이게 한때 50%까지 실은 떨어졌었다가 지금 뭐 최근에 69%까지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트 카돈 뭐 억만장자 얘긴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부동산 억만장자에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15,000채를 들고 있다. 시가총액으로만 하면 이게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빚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의 원래 목표가요. 아파트 10만 채 보유였답니다. 비트코인을 알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목표를 바꿨다. 비트코인을 10,000개까지 모으겠다. 현재 이미 2,000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개 1억이라고 쳐도 지금 2천억 들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10,000개까지는 어렵고 이제 1,000개를 더 사서 올해는 3,000개까지 모으겠다. 근데 이분의 평당가를 뭐 본인이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평당가가 92,000달러 비트코인 2,000개 들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한 마이너스 30%를 찍었다는 얘기죠. 나름 싸게 바이더 딥을 해서 지금 낮춘 게 92,000달러라고 보여져요. 한때 미실현 손실이 무려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이게 전혀 괴롭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혀 괴롭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그만큼 나는 비트코인을 확신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이 지금 뭐 반토막 이더리움 마이너스 60%면 그 외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물려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코인 괜찮아. 나는 더 살 수 있어. 저는 그거 위주로 지금부터 뭐 기간이 허락하는 한 또 내 상황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사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토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곧 있으면 열릴 것이다. 유가는 $90 미만으로 떨어진다. 비트는 $90,000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굉장히 긍정론자로서의 발언을 하는데요. 제가 이 사람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을 뭐 2009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저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샘슨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뭐 무한 긍정이죠. 뭐 거의 누굽니까? 그 마이클 세일러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전쟁이 났든 안 났든 유가가 비싸든 말든 비트코인 수량은 제한적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비트코인을 샀나요? 아니면 계속 호르무즈 해협 옆에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뉴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뭐 다 접하지 않습니까? 누구는요, 호재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가능성, 미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분들은 악재만 주목을 합니다. 투자에서 분명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면요, 실은 현재 상황의 베팅을, 그러니까 증명이 끝난 자산에 베팅을 하면 실은 안 되겠죠. 결국은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차이, 그 차이가 클수록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긍정론자들은 휴전을 하고 종전을 하고 해협은 결국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소음은 그냥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가는 이런 긍정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유가를 봐라. 트럼프 대통령 입을 봐라. 그리고 뭐 이란에 뭐 이걸 봐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는 거죠. 저는 이러면 투자자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왕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맹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훈련을 받은 전 낙관론자가 훨씬 유리하다. 훈련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훈을 얻었던,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상황이요,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지금 비트코인 대형 채굴 업체들 수익성이 지금 안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뭐 15%, 뭐 20% 손실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적자 보면서 채굴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 채굴 업체들이 바이 더 딥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마라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등등 코인을 계속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4월 18일 뭐 채굴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ETF, 현물의 자금 계속 들어와 줘야 되고요. 뭐 AI 쪽으로 뭐 전환하는 것 등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참 저도 뭐 오래 됐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정신이 없다. 이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전쟁, 뭐 관세, 뭐 하나가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작년 뭐 시장을 조작시켰다. 뭐 법은 지연이 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신호도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시장에 정말 뭐 안 들어오면 바보다 싶을 정도로 대형 금융 기관들은 지금 여기 싹 다 지금 달라붙었죠. 크립토 회사들 말고 전통 금융 회사들, 뭐 블랙락, 피델리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은행들도 다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뭐 진짜 뭐 에너지 플랜트 날려가지고
뭐 폭발이 일어나고 하면 그거는 저는 정말 마지막 그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으면 저는 숫자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사고 꾸준히 그럴 때만 실은 사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불확실하다는 것조차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 투자가 뭐 아니면 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이게 이제 참 쉽지 않다. 저 같으면 진짜 막 뭐 유가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또 발생을 또가 아니죠. 처음으로 발생을 한다고 해도 는 당연히 팔 수 있는 것 더 팔아서 코인 아마 더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그 뭡니까? 그랜트 카돈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셋을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어서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실패 안 했다, 마이너스 겪지 않았다. 뭐 에릭 트럼프도 뭐 지금 바이더 딥 해놓고 이더리움 마이너스 60% 70%막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롱, 뭐 역경, 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잘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갔겠죠. 뭐 이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코인 시장 다 떠났다. 뭐 억만장자들하고 뭐 대형 채굴 회사라고 해서 지금 예외가 아니죠. 뭐 마이너스 30%, 비트가 마이너스 30%인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바이더 딥을 꾸준히 해서 겨우 마이너스 한 25%까지 맞춰진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가만히 있었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월세를 통해서 비트를 난 계속 사겠다. 그렇게 공언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바이더 딥을 제가 보니까 어쩌다가 뭐 지하 한 2층, 5층, 7층, 8층, 9층, 10층까지는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거 이제 포기하는 코인들이 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런 코인은 제가 볼 때 보통 그 소위 확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내 코인 중에서 이 코인은 진짜 같아. 똑같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인데 이 코인은 지금 이 가격이면 나는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코인들이 드물지만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물줄 수도 없고요.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많이 넓혀도 4대 천왕 내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게 실은 가장 좋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몇 분은 결국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